안녕하세요. 김새입니다.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 개묘년입니다. 매년 연말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 이 책을 보면 2023년의 트렌드를 따라잡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을 주는 책, 트렌드 코리아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에서는 올해 래빗 점프라는 이름의 10글자 키워드를 제시했는데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다가오는 시기에 지략의 상징인 검은 토끼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높이 뛰어 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트렌드 코리아 2023년 첫 번째 키워드 바로 평균 실종입니다. 평균, 기준, 통상적인 것들에 대한 개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소극이 양극화되면서 정치, 사회 분야로 확산되고 갈등과 분열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소비 역시 극과 극을 넘어들고 있습니다. 몇천 원짜리 중고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외식비를 아끼기 위해서 밀키트를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와중에 한 끼에 몇십만 원짜리 한우 오마카세, 고급 호텔에 몇만 원짜리 망고 빙수가 열풍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모두 같은 소비자라는 겁니다. 평균이 없어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전엔 흑과 백이 있어서 흑의 취향을 맞추고 백의 취향을 맞췄다면 이제는 고객의 취향이 빨주, 노초, 파남, 보를 넘어서서 연보라, 연핑크, 민트 등 정말 다양해졌다는 거죠. N명의 소비자가 있다는 건 N명의 취향이 있다는 겁니다. 100명이 다 똑같은 음식을 시켜 먹던 시대에서 100명이 다 각기 다른 음식을 시켜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무난하게 평균 소비자를 노린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 평균을 뛰어넘는 나만의 대체 불가한 전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트렌드 코리아는 3가지 방식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자신만의 개성을 찾아서 집중하는 양자택일 전략. 두 번째, 소수 집단에게만 아주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다극화 전략. 세 번째, 경쟁자들이 절대 모방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승자 독식 전략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기업과 개인은 살아남게 됩니다. 자, 2023년의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 빅뱅이라는 건데요. 자, 예전엔 사원이 대리되고 대리가 과장되고 과장이 차장되고 차장이 부장되고 임원이라는 별을 따는 승진 체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안녕,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요. 이제는 나는 승진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오래 다닐 생각이 없거든요. 퇴사 브이로그가 유행인 시대입니다. 팬데믹 이후로 일터로 나는 돌아가기 싫어요. 나는 최소한의 일만 할래요 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퇴근이 중요하고 워라밸이 중요하고 재택과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과거의 직장 문화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달라지는 일터에서 조직과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돈 줄게, 돈만 줄게, 승진해, 안 다녀요, 싫어요. 그렇다면 너의 니즈에 맞게 복지해줄게, 관리해줄게, 네가 원하는 곳에서 일하게 해줄게 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이제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이 직장에 다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할 때 같이 으쌰으쌰 힘내자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왜요? 세상이 변했으니까요. 2023년의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체리 슈머입니다. 체리 슈머는 한정된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알뜰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최대한 알뜰하게 전략적으로 소비하는 소비자를 말하는데요. 무지출, 조각, 반반, 공동구매 등의 전략을 구매합니다. 이들은 진일보한 합리적인 소비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편의점이나 마트에 딱 1인분만 포장된 과일을 보셨나요? 필요한 만큼만 소량으로 구매하는 조각내기 전략을 보셨나요? 카카오톡으로 이거 샀으니까 n분의 1로 정산하자. 공동구매 함께해서 우리 좀 더 할인 혜택을 누리자 라는 식의 전략들을 사용합니다. 넷플릭스도 내가 보고 싶을 때는 보다가 보고 싶은 게 없으면 구독을 해지했다가 다시 구독을 하는 징검다리 형식의 띄엄띄엄 구독. 자동차는 나는 딱 탄 만큼만 보험료를 낼래 라고 하는 유연한 소비를 하는 말랑 전략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는 합리적인 전략, 이제는 연 멤버십이 아니라 쉬어가는 멤버십이 통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2023년의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인덱스 관계입니다. 우리 책 같은 거에 인덱스를 막 붙여놓잖아요. 그것처럼 인간관계에서도 인덱스로 구분합니다.
친하다라는 정의를 내리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에서 주관한 Z세대 관계 분석 워크숍에서는 줌을 켜놓고 각자 공부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관계나 SNS에서 자주 소통하는 관계를 1년에 한두 번 오프라인으로 만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친하다고 분류했습니다. 친하다는 개념이 과거보다 복잡해진 거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나거나 아니면 우연히 랜덤 형식으로 만난 관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래서 효용성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합니다. 이게 너무 냉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 번 친구가 영원한 친구일까라고. 만나면 지역이나 하는 일, 결혼 여부, 수입 여부, 아이 유무, 재테크 유무, 관심사에 따라서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삶의 경험이 달라지면서 공감대를 형성한 친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빈자리를 SNS가 채워주고 있습니다. 자주 소통하는 SNS 친구가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먼 가족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오늘날이 되었습니다. 이때 나의 친구는 누구인지, 나는 과연 어디까지를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답을 내밀고 있습니다. 2023년의 5번째 키워드는 뉴 디맨드 전략입니다. 2023년의 경제, 정말 어렵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소비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건데요. 만약 이럴 때 아이폰을 내놓은 스티브 잡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시다. 사람들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답은 고객으로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고객들은 자신이 새로운 기능을 가진 전기밥솥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질을 제한해야 하는 고객들을 위해서 전기밥솥에 당질 저감 기능을 추가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라고 미리 말해주는 거죠. 무조건 사세요 라는 패턴에서 사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렌털이나 구독 서비스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아예 생각지도 못했지만 꼭 필요했던 상품을 내놓았을 때 그들은 지갑을 엽니다. 소비자가 열광하는 새로운 상품을 만들려면 창의적인 사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자신의 기술이나 브랜드, 상품을 한번 재정의해야 합니다. 이로써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는 즐거움과 편의성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트렌드 코리아에는 뉴 디맨드 전략을 위한 3가지 상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 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정도로 대체 불가능한 개성이 톡톡 튀는 상품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껏 써왔지만 더욱더 새롭고 매력적인 기능을 가진 상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결제 방식이 아주 유연한 상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뉴 디맨드 전략을 준비해 보세요. 2023년 6번째 키워드는 디깅 모멘텀입니다. 덕질, 아우 주책이야 라는 세상에서 아니야 난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디깅은 판다라는 뜻인데요. 파고 또 파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서 정말 과몰입을 하는 사람들, 이 디깅러들의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자신의 열정, 시간, 돈을 아낌없이 투자한 이들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미생활의 트렌드가 아닌 멀티 페르소나의 시대에 찐 자아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이 자기의 성장과 적절히 어우러질 때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진정한 발돋움이 됩니다. 예전에는 왜 저래? 라는 시선으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정말 대단해? 라는 감탄으로 변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어른은 이래야만 해 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해 나가보세요. 단 주의점이 있습니다. 내 디깅이 파괴적인 쾌락에 집중하는 것이라면 멈춰주세요. 그러나 내 디깅이 성장과 기쁨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마음껏 즐기시면 됩니다. 모두 다 같이 Let's dig in! 2023년의 7번째 키워드는 바로 알파 세대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OECD에서 어린이 청소년의 행복지수가 22위로 꼴등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알파 세대를 이해하려는 어른들의 노력이 이 행복지수를 좀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파 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은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엄마 혹은 아빠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알렉사 TV 틀어줘, 알렉사 음악 틀어줘 라고 하는 인공지능 알렉사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처음 한 말이 알렉사인 아이도 있다고 해요. 이들은 단순히 Z세대의 다음 세대가 아닌 완전히 새로운 종족입니다. 알파 세대는 앱이나 가상, 비대면에 능숙합니다. 예전엔 전교 1등 엄친아가 멋있었다면 알파 세대들은 이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운동이면 운동, 노래면 노래, 게임이면 게임, 자기만의 필살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스스로를 셀럽이라고 여깁니다. 누구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알파 세대는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저마다 기질과 능력이 달라라는 점을 받아들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나야 라고 믿는 세대입니다. 이들의 최애 놀이터는 문방구 아저씨가 있는 문방구가 아닙니다. 이들은 무인 문구점, 다이소, 셀프 사진관 등을 좋아합니다. 알파 세대는 100% 디지털 원주민이자 벌써부터 세상을 놀라게 하는 세대입니다. 그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2023년 8번째 키워드는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실내가 어두운데 좀 밝으면 좋겠네. 냉장고에 남은 우유가 있나? 지금 기분에 맞는 노래가 뭐가 있지?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이 모든 순간에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고객에게는 성별과 연령, 바깥 날씨와 착용한 의상 등을 분석해서 이에 어울리는 메이크업을 알려줍니다. 또한 발달된 기술은 바깥 날씨 변화에 따라서 미세먼지가 많은지, 꽃가루가 많은지, 황사가 어떤지 등을 파악해 실내 환경을 알아서 조정해줍니다. 또한 운전자가 전날 밤 잠을 잘 자지 못했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파악되면 경고를 하거나 저절로 자동차 창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이런 기술 발달은 의학 부분에서도 두드러지는데요. 예전에는 치료를 했다면 지금은 미리 파악해서 예방 중심으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제적 대응 기술입니다. 삶의 각종 편의를 넘어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2023년 9번째 키워드 바로 공간력입니다. 우리는 매장에서 본 옷을 입어보고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서점에서 책을 읽고 인터넷으로 주문합니다. 이렇게 온오프 블렌딩 전략을 활용한다면 고객의 편익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할로윈 파티를 오프라인에서도 하고 온라인 공간인 메타버스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공간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주목받습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머물게 하는 공간, 멋지다고 소문난 공간에는 어디에 있든 늘 사람들로 붐비게 됩니다. 아무리 정교한 가상 공간이라도 실제를 이길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소매의 종말이 언급되지만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추고 비일상성을 제공하는 공간력은 리테일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2023년 마지막 키워드 바로 네버랜드 신드롬입니다. 어른스럽지 못해, 나이값 못해 라는 말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청춘을 미화하고 젊음을 동경하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꼰대라고 하며 거부감이 팽배한 사회입니다. 동창회에서 가장 인기 높은 말은 무엇일까요? 어쩜 너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넌 참 그대로다 라는 말입니다. 요즘 한껏 어른 되기를 늦추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처럼 영원히 살아가고 싶은 것, 네버랜드의 피터팬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인 거죠. 젊음을 미화하고 우상시하는 분위기에서 진짜 어른들을 만나기 힘든 오늘날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청춘의 열정과 어른의 지혜를 조화시킬 것인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2023년 10가지 트렌드를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평균 실종. 평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극과 극을 넘나들고 중간이 사라지는 시대. 평균을 뛰어넘는 나만의 대체 불가한 전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오피스 빅뱅. 출퇴근, 워라밸, 재택, 하이브리드 근무가 뒤섞이는 가운데 조직과 개인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세 번째, 체리 슈머. 최대한 알뜰하게 소비하는 전략적 소비자가 늘고 있습니다.
무지출과 조각구매, 반반구매, 공동구매 등의 전략을 구매하는 합리적 소비자들의 시장에서 나는 어떤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인덱스 관계. 이제는 SNS를 통한 만남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친구의 개념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뉴 디맨드 전략. 아예 생각도 못한 제품을 내놓았을 때 사람들은 줄을 서고 지갑을 엽니다. 자신의 기술과 브랜드 상품을 재정의함으로써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않는 즐거움을 제공해 보세요. 여섯 번째, 디깅 모멘텀. 파고 끝까지 파고 들어가 행복한 과몰입을 즐기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입니다. 이 디깅러의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파면 될까요? 일곱 번째, 알파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무인문구점, 다이소, 셀프 사진관을 사랑하는 완전히 새로운 종족의 시작. 알파 세대의 미래를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여덟 번째, 선제적 대응 기술.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모든 순간에 요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배려해주는 선제적 대응 기술의 시대가 왔습니다. 아홉 번째, 공간력. 멋지다고 소문난 공간은 어디에 있든 사람들로 붐빕니다. 온오프 블렌딩을 통해서 더욱더 매력적인 컨셉과 테마를 갖춘 공간력은 최고의 무기가 될 것입니다. 열 번째, 네버랜드 신드롬. 어른 되기를 한껏 늦추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젊음과 지혜를 조화시킬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평균이 사라지는 세상, 보통의 의견, 정상의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더없이 독특한 상품들이 선택받는 시대입니다. 정상, 비정상의 눈이 아닌 다름의 가치가 인정되는 세상,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성의 가치가 인정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평균이 사라진 시대에서 대다수 소비자들이 찾는 무난한 상품으로는 이제 어디에서도 명함을 내밀지 못합니다. 현대판 보릿고개를 넘는 사람들은 점점 더 지갑을 여는데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시장은 N극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디에도 중간은 없는데요. 이런 시기에 더 높은 도약을 위해 트렌드 코리아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책을 직접 보시면 훨씬 더 깊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정말 애쓰셨습니다. 일이란 잘 풀릴 때도 있지만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든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여러분이 검은 토끼처럼 높이 뛰어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영상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세였습니다.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